안녕하십니까, 연열입니다. 주간 시사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부산 현안이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5건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북항 엑스포 관련입니다. 그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양수산이 국감에서 해수부가 지금 부산 북항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그게 이제 트램 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오페라 하우스 그 사업이 있는데 그걸 이제 북한 사실 또 해수부 소유 아닙니까? 지금 항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던 그 예산을 갑자기 다른 핑계를 대면서 부산에서 다 해결해라 이렇게 좀 떠넘기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북한 재개발이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해수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국감에서 북한 1단계에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이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북한의 어떤 연결 도로망인데 이걸 이제 1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막대한 돈을 예를 들어서 거의 300억 원 해수부에서 부담을 하는데 트램 구입비 180억 원 부산시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발뺌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게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해수부는 돈을 못 대니까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든지 민간 유치해서 하는 뜻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앞에 오페라 하우스 이것도 사실은 당초 해수부가 800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김영춘 장관 시절에 500억으로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아직도 지금 강간무소식입니다. 강간무소식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계속 그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부산시로 떠넘겨지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부산에 떠넘겨진 예산이 트램 사업비, 차량 구입비가 180억, 그 다음 제1부두 복합문화공강 310억, 해양 레포츠 컴플렉스에 160억,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에 500억 등 대충 한 1150억 정도가 해수부에서 부담 못 하겠다, 부산시에 부담을 해라 이래가지고 좀 떠넘긴 겁니다. 떠넘기고 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박영준 의원이 그 시장이 이래저래 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공약도 한 사안이고 한데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이제 끝난 거죠.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말이 1000억이지 이 부산시에서 1000억을 어떻게 추가로 더 예산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최인호 의원이 또 그런 지적을 했죠. 문성혁 장관이 약속인과 달리 북한 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8월쯤 돼야 공사가 완공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북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지금 80%입니다. 그럼 주요 기반시설 21개 공사 중에서 10개는 완료되고 확인됐는데 나머지 11개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참 이건 정말 아니다. 이게 우리 부산이 지금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을 했고 지금 현직도 대통령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100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모르게 또 던지고 그리고 북한 1단계 공사도 대통령 임기 중에 하겠다 해놔놓고는 다시 넘기고 지금 이건 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강하게 당연은 다르지만은 박영준 시장이 한번 나서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30 엑스포입니다. 2030 엑스포 이제 부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스크바하고 우리나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2030 세계 박람회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제안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모스크바와는 다르게 이 이탈리아 로마는 사실은 너무나 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원이 다르죠. 이미 이탈리아는 1906년 거의 110년 전, 그리고 2015년도 밀라노에서 두 차례 월드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더구나 5차례 인정 엑스포를 열은 나라고 엑스포 경험이 아주 비교적 풍부하죠. 그리고 이태리는 원래 관광국이고 이런 엑스포에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20 두바이 월드 엑스포를 축하하는 시점에 이제 로마가 2030 하겠다 이래가지고 두바이에서도 상당히 좀 환영을 하고 이러는데, 야, 이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부산하고 모스크바가 싸우면 우리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로마까지 붙었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이제 일단 유럽권 도시 2개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찾아보자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좀 난감하다. 첫 회원국 투표에서 이제 1개 도시가 3분의 2 득표를 하면 그걸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로마가 보통 강직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해야 된다 하는데 별로 예감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참 화제거리인데 이건 뉴스라기보다는 전국에서 가장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 부자 1위는 부산에 167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집 많은 보유자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800채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지금 부동산 소유를 1가구 2주택만 해도 세금이 많고, 소유만 해도 그냥 종부세가 나오는 이 판에 1670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제 국회 감사 교통부가 이제 제출한 국감 자료에 보면, 상위 22 소유자 현황 자료에 다주택자 개인 1위는, 부산시 기장군, 진구, 수영구 등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1670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야, 누군지 참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 신상이 돼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670채로. 2위는 이제 경남 거제 창원 의창의 아파트를 897채를 갖고 있습니다. 1, 2위가 다 부산 경남입니다. 3위는 658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경기도 과천, 김포, 부천, 서울, 강남, 강동. 이분은 아마 경기도 사람이겠죠. 4위는 이제 각각 457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야, 한 명은 경기도 평택시, 경북, 포항시, 광주, 광산구 등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고양, 덕양구, 일산, 위치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서울에서 다독치다 1위는 630가구를 소유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에도 많이 갖고 있겠죠. 야, 이렇게 이게 참,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서울 집 부자 5위권에는 이제 서울 강남구로 한정하면 1위는 78가구, 서초구에 102가구. 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거기 서울의 집값이 한 채에 3, 40억을 하면 거의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얼마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참 놀라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자는 그런 뉴스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박영준 시장 이야기입니다. 박영준 부산시장이 사실은 참 선거법 위반으로 좀 기소가 됐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이번에 올 4.7 재보궐선거, 거기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들 전부 다
사건 처리를 다 하면서 박영준 부산시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국정원에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억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 시장도 억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글쎄 이건 좀 정치 공방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대강 민간 사업자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해 가지고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그 내용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포를 했다 이건데 그건 뭐 불법 기소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치적인 게 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제 박 시장하고 관련돼가 저번에 선거 때 시끄러웠던 자녀 입시 청탁 의혹, LCT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뭐 건물 신고 누락 뭐 기타 등등 이런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이 내년에 이제 사실은 또 시장 선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4대강 사건, 이게 10년 정도 더 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이게 아마 내년 박 시장 입장에서는 1심 선고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나왔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뭐 무죄가 되든 되지 않든 만일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1심 선고 나오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상당히 이 박형준 시장에 대한 그 재선 가도에 조금 뭐 빨간불 경고등이 켜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팩트가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안인데, 그 다음에는 뭐 조금 간단한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구청장 체면에 지금, 동래구청 이야기입니다. 동래구청에 지금 김우룡 구청장이죠. 김우룡 구청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시의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박성범 의원인데 둘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박민성 의원이군요. 둘 다 민주당 출신인데 아마 박민성 의원이 아마 구청장의 어떤 생각이 좀 있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견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견제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 동래시장이 있습니다. 동래시장이 있는데 그 동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옥상에 캠핑장을 설치하는 안을 박민성 의원이 제안을 했고 부산시에서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 7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돈을 안 찾아가는 바람에 예산 편성은 지금 석 달이 넘었는데 이게 동네 구청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그냥 곧 불용 예산, 연말 되면 이제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불용 예산이 되죠. 불용 예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뭐 사업도 못하고 뭐 우습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동네 구청에서는 뭐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시장에서만 지금 우습게 된 겁니다. 시장 옥상에 캠핑장 뭐 챗바텀 텃밭 체험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가지고 매출 좀 올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전혀 뭐 지금 사업 예산도 가져가지도 않고 수령도 하지 않고 사업은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 구청장하고 이 지역 시의원하고 두 사람 사이에 알력에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구청장 눈치를 보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도 못 가져오고 그래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구청에서는 뒤늦게 이제 예산을 가져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참 말이 안 되죠. 이게 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 위중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지를 못할 망정 소상공인 도우라고 준 예산을 가져오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적태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5건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부산에 지금 현안이 지금 딱 부러진 게 없습니다. 시장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 다 이제 내년인데 올 연말부터 좀 바빠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부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일주일씩 모아서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면 목차만 보더라도 간단한 내용만 읽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시사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